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4강 우리 9번 빈칸 추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9번도 배경을 설정했다. 배경을 쭉 설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메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전형적 단락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형 문제 조금 대비할 때 이 선생님이 순서와 문장 넣기의 단서로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 그래서 그런 단서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문장 넣기 문제로 내기가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단서라고 표시한 부분들이 아마 문장 넣기에 더 적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배경 설정이 나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It is clear. 이거는 가지오 진주어네. that 이하는 명확합니다. 자, 뭐가 명확하느냐? 심지어 단 한 번의 처음 만남, 한 단어와의 단 한 번의 처음 만남도 잠재적으로 그 기억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것의 사용에 대한 그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그러한 기억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 처음 이제 단어를 접한 거야. 그지? 그럼 그 단어를 봤을 때, 아, 이 단어를 한번 사용했다라는 그러한 기억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명확하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이 던져. Why is this clear? 근데 왜 이게 명확한 거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네. 사실 보통 질문을 던지면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이 주제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조금 다른 식의 접근을 해. 자,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consider the counterfactual. 자, counterfactual 밑에 나와 있지? 우리 한번 사실과 반대되는 한번 가정을 고려해 보자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고려해 본다는 게 왜 이걸 고려해 보는 거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니? 이것이 왜 명확하니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 단어를 접한다 하더라도 우리 뇌 속에 기억의 흔적으로서 남는다는 거야. 그 단어가. 그게 명확하다라는 거야. 근데 왜 이게 명확할까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반대되는 가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자, 만약 어떤 기억의 흔적도 존재할 수 없다면 단 한 번의 노출 이후에, 그러니까 한 번 이제 노출, 그러니까 단어와 접했는데 그러한 기억이 남을 수가 없다면 그때 두 번째 만남. 자, 요거는 이제 단락 구조가 이렇게 돼. The second time 밑에 when이라는 관계부사가 생략돼 있어. 그리고 얘는 encountered까지 가겠지. 그래서 이 문장의 동사는 비동사가 되는 거야. would be. 그래서 그 두 번째 시간, 어떤 시간? 그 단어가 만나지게 되는, 그 단어와 만나게 되는 그 두 번째 시간이 would be exactly the same. 정확하게 똑같을 것입니다. 첫 번째와. 자, 첫 번째와 당연히 똑같겠지. 왜? 이전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니까. 자, 하지만 그때 어떤 때야? 그 두 번째 단어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뭐 첫 번째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가운데 두 번째 그 단어를 만났을 때 어떤 그 기억의 흔적, 그 단어에 대한 기억의 흔적도 would be left,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 자, 이러한 두 번째 만남에서 첫 번째 그 단어를 만났었던 기억이 전혀 안 남게 된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 상황, 바로 앞문장이잖아. 첫 번째 단어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남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could be repeated, 반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ad infinitum, 밑에 나와 있지? 무한대로 반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억의 흔적 없이. 어떤 기억의 흔적이니? 그 보유되어지는 의미에 대한. 왜? 이전에 단어를 만났기 때문에 다음에 만날 때는 원래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그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건데 아예 그거에 대해서 싹 잊어버리게 되니까 어떤 보유되는 의미의 어떤 기억의 흔적이 전혀 없이 그냥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이 clear한 단어를 만났는데 내일 만나면 또 모르고 또 모르고 또 모르고 계속 모르는 상태가 반복된다는 거지. 그래서 if this were the case, 이거는 가정법이 들어갔네. 여기 were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만약 이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바로 이 문장들이야. 이러한 내용이 그 경우라면, 이 얘기는 이러한 경우가 사실이라면 we would be utterly unable to learn any words. 우리는 완전히 어떤 단어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아하. 자, 그래서 바로 반대되는 가정을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했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지. 자, 왜 우리가 첫 번째 그 단어와 접하고 나서 그 기억이 확실하게 남느냐? 이제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어떤 단어도 학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어와 처음 만났던 그러한 기억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바로 이 얘기를 했네.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 주제를 얘기한 게 아니야. 바로 이러하다 보니까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그러므로 나오잖니. 그러므로 it must be possible. 그것은 가능해야 합니다. 자, 뭐가 가능해야 되지? for blank. 이거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이 blank가 to 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to be strengthened. 강화되기 위해서. 그 뒤은 노출에서 그러니까 그 뒤은 그 단어와의 만남에서 강화되기 위해서 더 잘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 블랭크가 투하는 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얘기네. 그럼 여기서 벌써 이제 우리 답은 알 수 있지. 뭐가 투하는 것이 가능해야 되니?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이 기억의 흔적에 남기는 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바로 이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바로 이거야. On initial memory trace. 그 첫 번째 기억의 흔적이 이거는 for 이렇게 해서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다. to 부정사에 to 존재하는 것이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처음 단어를 만났을 때 그 단어에 대한 흔적이 남아야 된다. 바로 이 얘기가 빈칸에 들어가는 답이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운 좋게도가 나왔다. 운 좋게도. 자, 왜 운 좋게도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거야. 운 좋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have a vast capacity. 아주 엄청난 수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뭐에 대한? implicit memory. 어떤 암묵적 기억에 대한 엄청난 수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암묵적인 기억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딱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간직되고 있는 기억. 바로 그게 implicit memory가 되겠지. 자, even though 부사절 들어간다. 이 대절 안에 비록 기억이 may not readily 쉽게 그 의식으로 가져와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쉽게 의식에 떠오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첫 번째 만남, 그 만남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 내에 남아있다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그것들이 are not always easy. 자, 그것들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뭐하기? 회상하기. 그리고 make explicit. 그것을 좀 명료하게 밖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자, 그럼에도 이렇게 쉽지 않고 그러한 기억들이 쉽게 의식으로 가져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뇌는 어떻다? 암묵적 기억에 대한 엄청난 수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어떤 언어에 대해 어떤 기억의 흔적을 우리 뇌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뭐 답은 2번이었고 요거는 답은 아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워낙 이제 순서와 문장 넣기에 단서가 많은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this situation 특히 this 그 다음 뭐 fortunately 이런 부분도 괜찮고 뭐 therefore도 마찬가지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문장 넣기 문제로 들어간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는 않다고 하겠다. 그래서 특히 그 문장 넣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